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결정 정말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결정인데요. 결국은 오늘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0.25% 인상 베이비 스텝으로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공유지를 지속했던 소비자 물가라든지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좀 꺾였죠. 거기다가 이 자금 시장까지 경색이 되게 되니까 추가적인 빅스텝을 단행하긴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 전망대로 역시 베이비 스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로써 2012년 7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금리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자, 그리고 금통위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4월, 5월, 7월, 8월, 10월에다가 이번 11월까지 해서 6차례 사상 최초로 이렇게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최근 들어서는 가계대출이 감소로 전환이 됐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 받으신 분들의 부담은 굉장히 늘어났고 전세값이 뚝뚝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죠. 자, 이번 금리 인상의 영향이 또 시장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부동산 집통과 저희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부동산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네트워크 이런 점 전해드리면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해 주시죠. 자, 그러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소식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집통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 남겨주시면요. 방송 통해서 그 고민 해결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하시고 부동산 라이브로 접속을 하시면요. 부동산 방송 시청도 하실 수가 있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계속적으로 좀 침체기에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안정기에 이제 점차적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좋은 물건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항상 알토마토 TV 방송 보시면서 좋은 물건 찾아서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홍대입구역을 도보 약 5분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촌역도 이용 가능해 다중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연남동의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데요. 반경 2km 내에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고요.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남동의 가치를 더해줄 교통개발 호재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대장 홍대선의 개발 소식입니다. 대장 홍대선은 서울 홍대에서 강서구 화곡역을 거쳐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서울 서남권과 인천 경기 지역에 교통 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마포구 연남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울의 강북권에서도 시세 상승을 주도하는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메인 지역 바로 마포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포구 연남동으로 떠나볼 텐데 다들 아시는 홍대 입구역 그 근처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이제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연남동 쪽 주변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홍대 상권이라든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장되는 상권들도 있지만 또 그만큼 없어지는 상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트렌드를 많이 쫓아가는 그런 상권들 중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본 물건은 2호선과 또 공항철도 또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홍대 입구역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홍대 입구역 하게 되면 젊은 층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상권의 어떤 그 테마를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주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임차 수요층이라든가 이 전세 수요층 또 매매 수요층들이 상당히 풍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지상 1층과 5층 중에 이제 4층에 있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좀 약간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방은 하나지만 거실이 물론 있고요. 또 테라스가 넓게 좀 되어져 있어서 테라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젊은 층들의 어떤 수요층들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등 풀 옵션을 좀 제공해서 전세라든가 임차 수요층들에게 상당히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본 물건을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올해 이제 10월달에 이제 준공된 물건인데요. 1층은 이제 그 주차장 시설, 안에 물론 엘리베이터 시설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테라스를 좀 넓게 좀 놨던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물건 안에는 투룸 물건도 있고 또 1.5룸 물건도 있지만 테라스가 상당히 좀 특징적이어서 이 테라스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부를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예쁘게 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또 CCTV가 또 사방에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여기 같은 연남동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홍대 입구 쪽 주변이라든가 이 연남동 쪽 주변 지역들이 오히려 전세 수요자 또 월세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외국인 수요자 같은 경우는 1년치 연세라든가 2년치 연세를 집어넣고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방 구조가 상당히 좀 세련됐고 거실 구조도 상당히 좀 잘 나와져 있습니다. 또 과거처럼 그 안쪽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게 만들고 안방을 좀 넓게 만들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화장실도 상당히 좀 넓게 이 구조를 좀 만들어 놔서 보기에는 좀 넓은 개방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놨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테라스에 대한 어떤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약 한 2m에서 약 한 3m 정도의 넓은 테라스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테라스 구조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뭐 활용하시고자 하는 임차인들의 어떤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수요층들을 대비를 해서 이 만든 구조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연남동의 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지어진 곳이고요. 안에 사진 보셨잖아요. 널찍해 보이죠? 우리 같은 공간이라도 거실이나 방 그리고 욕실의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면적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널찍하게 보이는 이런 면적, 합리적인 공간 구성을 해놨고요. 거기다가 정말 눈길이 돌아가는 건 이 홍대 입구역 근처에 신축으로 지어졌는데 이렇게 테라스 구조까지 나와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연남동의 주택 주변 환경 더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입지와 호재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본 물건은 이제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홍대 입구역에 인접해 있다라는 것이 하나 좀 특징이고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뭐 공안철도가 지나가죠. 그래서 거기서 인접해 있다. 또 하나는 연남동 쪽에 있는 상권과도 상당히 좀 인접해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5대 상권 중에 하나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상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남동 상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대형 어떤 프랜차이즈점의 어떤 그 체인점으로 상권이 이렇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권들이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상당히 좀 빨리 쫓아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 위치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날 연남동 상권이 상당히 조금 개방되어져 있고 활성화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주변 지역의 어떤 교통 여건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양화대교라든가 강변북로 등 사통팔달의 어떤 교통망을 잘 갖춰져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에서도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성산대교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어진 월드컵대교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월드컵대교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은 마곡 쪽에 있는 직장인 수요층들도 충분히 좀 끌어올 수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부신안도라든가 또 이제 자유로에 또 인접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수요층들을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어떤 상권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백화점이라든가 연남동 상권도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홍대역구 쪽 주변 지역의 연남동 상권뿐만이 아니라 이 홍대 상권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연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젊은 수요층들이 주말에 어떤 상권이 오히려 크게 또 발전되는 그런 어떤 모양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뭐 망리단길뿐만이 아니라 이 카페 거리도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요층들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생활의 어떤 녹지 공간인데요. 이 경의선 숲길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또 선산 쪽의 어떤 녹지 환경도 상당히 좀 우수한데요. 이 경의선 숲길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지역의 어떤 상권과도 상당히 좀 연계성을 가지면서 어떤 그 녹지 공간과 상권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수요층들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주변 지역이 뭐 대학가 수요층들로 좀 이루어져 있죠. 학군 수요가 상당히 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 또 외국인 수요층, 또 대학가 수요층들을 좀 풍부하게 좀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전세 수요층이라든가 월세 수요층들이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연남동 쪽 주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개발 호재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대장 홍대선입니다. 대전 홍대선이 2024년도쯤이면 이제 착공이 시작해서 한 30년 정도면 완공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부천의 이제 그 대장동 주변 지역에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원종에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을 대장동까지 연장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이제 착공을 좀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지하철의 잠재성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는 평가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지하철의 어떤 착공으로 인해서 또 매매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서부선에 대한 경전철입니다. 이 서부선 경전철이 이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좀 이어지게 되죠. 또 서울대 입구역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남곡선과 또 신림선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게 과연 이제 직결로 연결이 될지 또 환승해서 진행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질 수가 있는데 직결로 연결이 되면 그 난곡선과 어떤 신림선의 어떤 수요층들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하철이 된다. 그래서 이 서부선과 앞서 말씀드린 대장에서 이어지는 홍대선이 이 홍대 입구역 쪽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홍대 쪽 주변 지역에 이 문화 관광 예술 특구를 현재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홍대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 연담동과 연결이 되고요. 또 이제 가로수길과 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것을 하나의 어떤 그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서 꾸준하게 개발 계획을 좀 잡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그 상암 DMC 쪽 주변 지역에 이 복합 쇼핑몰입니다. 이 롯데건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2027년도면 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합 쇼핑몰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지정의 수요층들도 또한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물건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대 입구역 근처입니다. 여기 뭐 굉장히 만남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곳이고 상권이 대단히 좋은 곳이라는 점을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주변에 대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지금 바로 앞에 홍대 있죠. 뭐 연대, 이대, 서강대 등 명문 대학교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정말 상권 받쳐주고 수요도 넘쳐나는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 호재만 봤을 때도 홍대 이 이름 들어가는 호재들이 바로 있습니다. 대작 홍대선 기다리고 있죠. 교통은 점점 더 좋아질 테고요. 자, 거기다가 홍대 이쪽에 문화예술 관광 특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기대감이 드는 요소들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드렸으니까요. 자, 이제 가격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물건의 이제 가격을 보시게 되면 한 4억 5천 정도의 지금 현재 그 매매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의 이제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좀 구빌라 정도의 가격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가격에 좀 나왔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쪽 주변 지역의 전세 시세가 이 정도 물건이면은 한 3억 한 7천에서 한 6천 정도의 전세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형태로도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월세 수요자들도 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조금 활용하셔서 반전세 보증금을 좀 이용하시게 되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광석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자리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도 화성 하면은 여러분 신도시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동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동탄 이 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를 살펴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안내해 주시죠. 네, 본 물건은 그 SRT 동탄역, 경부고속도로 기흥 동탄 IC에 인접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물건의 좀 특징은 뭐냐면 요새는 뭐 오피스텔이 됐든 뭐 주택이 됐든 간에 뭐 주택수에도 포함되니 안 되니 이것도 하나의 좀 투자의 어떤 요건 중에 좀 하나가 좀 포함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라이브형 오피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층 형태로 되어져 있으면서 좀 휴게 공간을 충분히 좀 마련할 수 있고 또 사무실 용도로 좀 쓸 수가 있다. 이게 좀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여기 좀 현재 젊은 사업가들에게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의 좀 특징을 보시게 되면 본 물건은 그 지하 2층, 지상 2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오피스가 약 한 400개 정도, 오피스텔 또 상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오피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이브형 오피스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또 월세 수요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이 동탄역 쪽에 인접해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협력업체들이 주변 지역에 포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요층을 찾는 데는 큰 염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5년도 4월 달에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워낙 호실 자체가 크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편의시설이 상당히 좀 크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2025년도 약 한 4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요. 현재는 계약금으로 중도금 무이자를 좀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좀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봐주시죠. 네, 본 물건의 특징은 그 2025년도 이 4월 달에 준공이 되고요. 약 한 3개 동으로 좀 지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피스 형태로 좀 지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복층 형태로 지어지는 그런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에게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어떤 수익을 좀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 전용 면적이 약 한 29.55평방미터, 약 계한 면적이 14.96평방미터로 넓은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에 이제 휴게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편의시설 또한 좀 상당히 좀 잘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주변 지역 그 오피스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 또한 상당히 좀 우수하게 좀 꾸며져 있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오피스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화장실도 별도로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형태의 어떤 다락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내려와서 또 사무 공간을 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업무와 어떤 그 휴식, 합쳐져 있는 복층으로 좀 특화 설계를 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게 공간과 업무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특화된 설계로 꾸며져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통해서 간단히 좀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되는 곳이네요. 요즘에는요, 우리가 같은 공간을 가더라도 사실 넓이, 면적 이런 것보다도 인테리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색감이라든지 자재의 질감이라든지 구조,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여기 앞으로 화사한 색감과 복층 특화 설계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점이 아주 만족스러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좀 살펴드렸는데요. 이 오피스를 둘러싼 환경 더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죠. 입지와 호재까지 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살펴주실까요? 네,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SRT 동탄역, 또 경부고속도로 기흥 IC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동탄하면 너무 더할 나위가 없죠. 동탄 안쪽에서 SRT 노선이 지나가지만 추후에는 여기에 이제 GTX 노선이라든가 여러 노선들이 이 안쪽으로도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동탄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경제철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지금 이 동탄역을 지나가게끔 좀 설계가 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동탄역이 여기서는 기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남쪽에 동탄역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에 붙어 있느냐 북쪽에 붙느냐, 이렇게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북쪽 위로 올라가야지만 삼성전자 산업단지와 연결이 되는 사업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물건이 바로 이 동탄역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삼성전자의 어떤 협력업체들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이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동탄역 쪽 주변 지역은 하나의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이죠. 또 이제 현재 좀 계속적으로 물건을 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마트들의 어떤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문화관광 시설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여러 상권들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수요층들을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대형 마트라든가 또 주변 바로 위쪽에 또 기흥호수가 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임치아인들의 어떤 편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그 기업체의 어떤 수요를 좀 보시게 되면 삼성의 어떤 기흥 캠퍼스라든가 동탄에 있는 테크노밸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기업체들이 이 안쪽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어떤 오피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층들은 크게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동탄 안쪽에서 만들어진 동탄 산업단지라든가 또 화성 동탄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계성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기반 시설이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어떤 전입 비율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동탄 이 신도시가 다른 어떤 주변 지역에 있는 전입 비율보다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 평택이라든가 안성은 약 한 3% 정도인데 오산도 약 한 6%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약 한 2배 이상의 전입 비율을 좀 갖고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자면 이 GTX A 노선이 이제 동탄역 쪽으로 이제 개통이 되죠. 그러다 이제 이 동탄역에서 개통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지지역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어떤 그 서남부권의 핵심 지역이 바로 이 동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위치해 있는 것이 본 물건 오피스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덕원과 동탄의 어떤 복선저철이 2026년도 이제 개통 예정인데요. 이것도 물론 동탄역을 지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동탄의 어떤 트램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동탄 트램 1호선, 동탄 트램 2호선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라인이 다 이 동탄역을 다 거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탄은 동탄역에서 거쳐가는 지하철 역사만 해도 좀 어마어마하다. 이거에 대한 어떤 호재거리만 말씀을 드려도 잠재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탄역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올해 내년이면 이제 착공 예정에 들어갑니다. 또 직결 노선도 이 동탄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직결 노선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본 물건이고 또 오피스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보다는 오피스의 어떤 그 수요층들, 두터운 수요층들을 좀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동탄입니다. 여러분 여기 살기도 너무 좋고 주변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충분하게 받쳐준다라는 거죠. 바로 옆에만 해도 대형 마트, 백화점 이런 거 다 있고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이렇게 정말 엄청난 기업체들의 수요가 이쪽으로 받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지 여건이 훌륭한 데다가 앞으로 개발 호재만 봤을 때도 동탄의 교통 호재들 정말 대단하죠. GTX A 노선 동탄역 들어오게 되죠. 거기에다가 동탄 이 복선 전철의 트램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교통은 더욱더 좋아질 테니까 수도권 곳곳에서 동탄을 찾는 이런 수요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바로 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지금 보여드린 오피스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오피스의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그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이 오피스, 라이브 오피스라는 하나의 좀 특징은요. 이 주거 및 업무 시설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지역에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라든가 풍부한 기업체 수요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층을 만드는 데에는 상당히 좀 지리적인 구조가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의 좀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 매매가가 약 한 2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2025년도 4월 달쯤에 이제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놓고 중도금 무이자로 좀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액으로 좀 투자가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준공이 되고 전세를 놨을 경우에 주변 현재 시세가 약 한 1억 8천 정도의 전세 이런 어떤 시세가 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실투자금이 약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층이기 때문에 월세를 이제 낮겠죠. 월세를 넣게 되면 약 한 1,000만 원에 월 한 100에서 약 한 90만 원 정도의 월세가 가능합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5만 원, 10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 면적당 월세, 임대가를 좀 기대를 해본다면 약 한 100만 원 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1억 정도에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현재 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금 소액 투자로 접근이 좀 가능하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선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세 번째 부동산이죠.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오피스텔은 영등포, 마고,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9호선 증미역을 도보로 3분대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본 현장 바로 인근에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도로교통도 편리합니다. 차량을 이용한다면 올림픽대로, 경인고속도로와 가양대교로의 접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빈틈없는 생활 인프라도 본 오피스텔의 자랑거리입니다. 대형 마트와 전통 시장이 인접해 있고요. 주변에 학구열이 높은 다양한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가도 근처에 위치해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끄는 곳으로 완성형 입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하 1층, 지상 14층, 2개 동으로 구성된 본 오피스텔은 인근 주거지역 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깔끔한 모습을 자랑하고요. 자주식과 기계식으로 구성된 넉넉한 주차 공간과 틈틈이 설치된 CCTV, 별도로 구비된 경비실은 보안과 주거 쾌적성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1.5룸) 형태로 구성된 내부는 모던한 인테리어에 곳곳에 그린톤의 포인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디귿자로 구성된 주방의 경우에는 널찍한 수납 공간과 빌트인으로 설치된 다양한 옵션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모습이고요. 안락한 메인룸에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그리고 욕실이 구성돼 있어 1인 가구의 니즈를 딱 맞춘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본 오피스텔에 날개를 달아줄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이곳 현장과 바로 인접한 목동의 재건축 소식인데요. 총 2만 6천여 가구 규모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양천구는 목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전담 지원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스마트 시티로의 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성형 생활 인프라와 빛나는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다시 서울로 와서 이번에는 강서로 떠나보도록 하죠. 자,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이사님, 어떤 곳인지 오피스텔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본 물건은 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 약간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쪽 강서구 쪽 등촌역, 등촌동 쪽 주변 지역, 등촌역과 염창역, 또 증미역, 또 가양역 이렇게 좀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천 향교역이 인접해 있는데요. 요 라인 자체가 현재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현재 크게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막곡지구가 가까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와 연관성을 갖는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 여기에 이제 중간에 이제 오피스텔이 지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층을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층수를 보시게 되면 지하 1층, 지상 14층 중 총 15층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동으로 좀 지어져 있고, 그 주차 공간이 자유식과 좀 엘리베이터 형태의 어떤 주차 공간을 좀 마련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넉넉하게 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1.5룸 구조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1.5룸 구조로 되어져 있고, 안에는 이제 옵션이 좀 제공되는데, 옵션 제공이 뭐 의류 관리기 등 어떤 그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 관리기도 옵션 안에 좀 집어넣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021년도 이제 9월달에 준공이 되고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최근에 좀 다시 또 분양을 하게 됐는데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안에 옵션 들어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이 약 한 3억 1천만 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이 가격이 3억 1천만 원이면 주변에 현재 지금 분양하고 있는 토룸 정도의 오피스텔 가격이 약 한 4억 8천에서 약 한 5억 5천에 현재 지금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나온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같이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21년도 9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되어져 있고 준공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옵션을 내부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현재 좀 임차를 좀 맞춰놓은 게 있는데 월세를 맞춰놓은 것과 또 전세를 맞춰준 것, 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목적이라든가 실거주 목적으로 오시게 되면 다양한 어떤 임차 수요층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개 동으로 지어져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차 공간은 자주식 주차 공간과 엘리베이터 형태의 주차 공간을 좀 만들어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넉넉하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옵션을 보시게 되면 약 한 1.5룸 구조인데 안에 뭐 파우더 룸까지 설치할 정도로 옵션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부에 뭐 의류기뿐만이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등 풀옵션을 좀 제공한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젊은 수요층에 좀 맞게끔 밝고 좀 화려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안에 좀 보시게 되면 에어컨, 의류기 등 어떤 풀옵션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다용도실도 좀 제공한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5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의 어떤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되고 좀 넓은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고객들이 이제 와서 보시고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혼자 사시려고 하는 젊은 직장인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1.5룸 구조의 다출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주방도 디귿자형으로 정말 혼자 뭐 식사하기도 참 좋은 구조 갖추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옵션을 봤을 때도 의류 관리기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방 안에 지금 뭐 메인룸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파우더룸에 드레스룸까지 갖춰져 있는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지난해 가을쯤에 준공이 됐으니까 아주 깔끔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곳 등촌동 오피스텔 일단 9호선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위치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 더 좀 알아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도 알려주시죠. 입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증미역, 이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증미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등촌동 쪽 주변 지역은 현재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마곡지구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워낙 대기업들의 어떤 연구소로 좀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9호선 라인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협력업체, 즉 지식산업센터가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 바로 앞에 큰 어떤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골프장도 최근에 인수가 돼서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지금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증미역에서 등촌역으로 이어지는 곳에 그 이마트가 위치했는데 이마트가 또 최근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가보니까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좀 보니까 그 안에도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사가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꾸준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물건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 서부간선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통팔달의 도로교통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성산대교라든가 월드컵대교하고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상암 쪽에 있는 수요층들도 충분히 빼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다. 즉 영등포라든가 마곡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또 상암 DFC청의 어떤 수요층들을 충분히 좀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어떤 생활 인프라를 보시게 되면 뭐 그 녹지 공간, 즉 달마을 공원이라든가 또
그 한강공원도 바로 앞에 인접해 있죠. 또 대학병원이라든가 백화점 등 충분한 인프라가 좀 잘 포진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생활 인프라 시설이 워낙 좋고 또 9호선 라인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월세 수요층들이 전세 수요층들보다는 월세 수요층들이 더 많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마곡지구의 어떤 그 연봉을 좀 생각하시게 되면 젊은 수요층들이 충분히 뭐 지내고도 남는 그런 어떤 그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주변 지역의 어떤 풍부한 배우수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산대교라든가 월드컵대교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상암 DMC의 어떤 수요층들, 또 마곡지구의 어떤 대기업의 어떤 연고단지, 또 영등포 쪽 주변 지역의 벤처밸리, 또 여의도의 업무지구, 그뿐만 아니라 또 등촌역이라든가 이쪽 주변 지역 자체가 목동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주변에 학군시설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교육 환경 시설도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거기에 어떤 종사자들의 어떤 수요층들도 충분히 좀 거느려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 추진 중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어떤 재건축 사업도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고 펜스를 쳐놓고 현재 좀 건설하고 있는 것도 이 중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그 가양역 쪽 주변 지역에 CJ 부지가 있죠. CJ 부지 자체가 현재 좀 복합 개발로 현재 좀 추진 중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과거에는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계획을 변경해서 복합 타운 그즉 복합 타운 시설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합 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상업 시설이 들어가고 복합 문화 공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종사자의 어떤 수요층들도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서 호재거리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장 홍대선입니다. 이 홍대선이 이 가양역 쪽으로 좀 지나가게 됩니다. 이 가양역 쪽 주변 지역 바로 앞이 이제 증미역인데 증미역 쪽 주변 지역도 이런 어떤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특징은 여기 또 하나의 강북횡단선이 또 지나갑니다. 이 강북횡단선은 앞쪽으로는 가양역 쪽으로는 원정에서 이어지는 대장에서 홍대로 이어지는 지하철이 개발이 되고 또 앞쪽 역에서 등촌역에서는 바로 이 강북횡단선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지하철에 대한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집가 상승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북횡단선의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9호선 라인이 이제 일반과 급행이 있었죠. 본물건 이 강북횡단선도 일반에 쓰고 또 이제 급행이 쓰는 그런 어떤 노선을 좀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그 마이스 산업이죠. 마곡에 있는 복합단지가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마이스 복합단지가 이제 2024년이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수요층들을 또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곳 9호선 증미역에서 정말 초역사거리입니다. 증미역이 어딘지 아시나요? 이 가양이라든지 등촌, 염창 요 근처입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게다가 이쪽에 주변에 바로 마곡단지 있죠. 이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정말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인프라도 같이 받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들을 봤을 때도 바로 옆에 등촌이고요. 모아타운 재개발 요런 아주 뜨거운 소식 한 가지 기다리고 있고요. 게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강북횡단선 요 얘기까지도 같이 수혜 기대감이 드는 곳입니다. 9호선이 지나가는 데다가 강북횡단선까지 함께 한다면 이 수혜 이 상징적인 의미가 남다르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예상 매매가가 약 한 3억 1천만 원인데요. 이쪽 주변 지역의 토른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억 정도의 선에서 현재 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을 보게 되면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전세를 보시게 되면 2억 7천만 원 이렇게 좀 적혀져 있는데 현재 전세가 맞춰진 호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억 7천짜리도 있고 2억 9천짜리도 있고 2억 8천짜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억 7천짜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천에 약 한 1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월세 반전세 형태로 해서 보증금 약 한 5천에 또 얼마짜리 이렇게 해서 맞춰져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어떤 가격에 따라서 좀 고르면 된다. 이게 좀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세를 맞춰진 경우에는 실투자금이 약 한 4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김거석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건물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1호선 평택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의 주택입니다. 평택역은 평택시의 중심역이자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역으로 경기 남부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요. 전철과 기차역,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교통 중심지인 만큼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과 학군 등으로 유동인구 또한 풍부합니다. 평택동은 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등 업무지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특히 고덕신도시에는 축구장 약 400개의 넓이 부지에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상주 인원 약 5만 명과 더불어 4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택시의 광역교통망 개발 소식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변 신도시와 고덕산업단지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개통한 SRT 지제역에 수원발 KTX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1호선 서정리역에서 지제역 노선이 직결돼 평택시의 교통망은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과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시 경기도인데요.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을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통건물인지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해 있는 평택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만 대지에 좀 잘 지어진 통건물이다. 다가구 주택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은 113평방미터고요. 연면적은 약 197.88평방미터입니다. 지상 1층과 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1층에는 필로티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한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택동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월세 수요자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회사의 어떤 기숙사 형태로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물건도 1.5룸 방 4개와 또 이제 투룸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숙사 형태로 좀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은 좀 약간 적지만 월세를 좀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좀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매매가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매매가 약 한 6억 원에 가져갈 수 있는 통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특징은 어떤가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본 물건은 2018년도에 준공이 좀 마무리된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부를 보시게 되면 대리석으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상당히 좀 세련되게 꾸며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약 한 4년 정도 지났지만 상당히 좀 예쁘게 또 삐까번쩍하게 현재 지금 모양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부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화이트 톤으로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화이트 톤의 어떤 그 포리싱 타일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엊그제진 것처럼 상당히 좀 깨끗하고 세련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투룸 형태의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약한 평수로 따지게 되면 실평수가 약 한 2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투룸도 좀 넉넉하게 좀 공간을 제공하면서 주방 공간도 좀 넉넉하게 만들어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5룸 형태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하고 좀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안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가 직장인 수요층들로 좀 많이 좀 되어져 있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옵션뿐만이 아니라 TV까지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인터넷까지도 제공이 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8년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외부에 딱 봤을 때도 정말 지금 막 지어진 것처럼 애초에 뭐 모양 자체도 잘 나왔지만 관리도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보이네요. 내외부 널찍하고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을 살펴드리고 있고요. 안에 들어간 옵션들도 구조들도 상당히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 사진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평택의 통건물 여기 또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주변 환경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체크를 해보죠.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본 물건은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평택역 바로 앞이 이제 지제역입니다. 이 지제역은 뭐 상당한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죠. 지제역 안쪽에 1호선 지제역, 그다음에 뭐 SRT 노선뿐만이 아니라 뭐 수원발, 인천발 KTX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좀 들어온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평택역은 이제 1호선 라인인데 가까이 인접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의 하나의 특징은 뭐 1호선 출구역과 1번 출구역과 2번 출구역이 있는데 이 상권과 주거 지역이 좀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은 직장인 수요층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평택 지제 쪽 라인으로 연결되는 도로 라인이 무려 약 한 3개, 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 2개까지 포함하면 5개가 지금 현재 좀 연결을 할 예정이고 또 삼성전자 반도체와도 직결로 연결되는 노선을 현재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택역의 주변 지역 자체가 풍부한 직장인 수요층을 좀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의 뭐 생활 인프라 시설은 여기 평택은 과거부터 활성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백화점, 먹자골목 또 본 물건지 바로 앞에 길 건너편이 바로 이제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풍부한 직장인 수요층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0개의 뭐 기본적으로 평택 안에 들어가 있는 10개의 산업단지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도 직결로 연결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자체가 산업단지로 상당히 좀 잘 구성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월세가 지금 방 4개, 1.5룸 4개에 투룸이 하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공실이 하나 없이 잘 회전되고 있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재거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수원발 KTX가 이제 직결 사업이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연결이 되면 지제역과 바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즉 인천발 KTX와 연결이 되고요. 또 수원발 KTX와 직결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5선과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주변 지역의 지하철의 어떤 전철의 어떤 호재거리가 꾸준하게 좀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평택과도 직결로 연결되는 그 노선 자체가 있는데 바로 이 평택과 부발로 이어지는 평택 부발선이 이제 착공 예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발과 평택을 바로 직결로 연결하는 노선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에 또 큰 견인차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이 고덕국제 신도시를 좀 들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의 어떤 그 반도체 벨트의 어떤 최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하청업체 수만으로도 약 한 200여 개 업체가 꾸준하게 좀 들어올 정도로 현재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 브레인시티 사업인데요. 현재 브레인시티 사업이 현재 좀 활성화를 되찾고 계속적으로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가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가격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가 한 6억 정도에 구성이 되어져 있고 현재 임대를 좀 보시게 되면 보증금이 약 한 2,500에 월세가 약 한 250만 원, 253만 원 현재 지금 월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약간 적은 대신에 월세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이 대출이 이제 최근에 좀 잘 안 돼서 이게 계약이 좀 아직까지 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출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뭐 고정적으로 대출 약 한 2억 정도, 거기다 신용으로 하게 되면 2억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좀 약간 마이너스가 좀 되죠. 그거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약 한 3억 정도, 3억 7천만 원 정도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네트워크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거든요.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칩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죠. 그러면 부동산 정보들 다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궁금한 점 남겨주신다면 부동산 집통 전문가와 함께 고민 해결을 방송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fter school we were about to leave. We were both only 17. You know I was feeling the same way. Only wish I could make it last. I remember that.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